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재개 해법에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중심으로 동선관리가 용이하다는 주장입니다. 라탐항공이 페루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리마와 미국 뉴욕, 마이애미, LA 해당 노선입니다. 진에어도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4일 인천, 광주, 제주,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천을 다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공유 숙박 혼합형 리빙이라는 새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문화관광해설사와 떠나는 서울 랜선 여행을 공개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이 항공사 최초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인터파크가 숙박대전 그랜드 세일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포시즌스 몰디브 호텔이 특가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4박 예약 시 15% 할인 제공합니다.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이 미리 즐기는 홍콩 원정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1월 5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트래블데일리 11월 5일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그죠? 자, 국내 방역 관리가 비교적 좀 안정적인 수준이죠. 자, 이런 가운데 여행사들로부터 여행 재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다 지쳤어요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들에서 먼저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와 또 관계 당국에서는 외면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되는 방향으로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주요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유럽 및 북미 국가의 확진자 폭증이 지속되고 있어 아웃바운드 부분의 여행 재개까지는 좀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냉정하게 보면요. 하지만 인바운드 부분은 현재 국내 방역 관리 수준으로는 충분하다는 게 이런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관건이 있죠. 정부 부처의 대응으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트래블 법을과는 다른 맥락의 내용인데요. 관건은 이제 정부 부처의 어떤 그 대응이죠. 대응이 어떻게 관심을 얼마만큼 갖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들로부터 나온 내용의 핵심은 여행자들의 어떤 동선 관리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있기도 해외 패키지를 여행사를 통한 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동선 관리도 말이 안 되지는 않지만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동선 관리는 더 쉽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주요 이제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여행사들에서 나온. 자, 일단 출발 국가에서 코로나19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출발 72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험 증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탑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신속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입국 수속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선 추적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일정 호텔 동선 같은 것들, 일정 동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일 발열 온도 이런 것들을 그 어플리케이션에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확진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하고 격리가 그때부터는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과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출국 시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출국 시에는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출국 수속을 하는 거죠. 프로세스상의 현재 관리 시스템에 이 같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신속하게 쫙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가도록 해보자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도록 한번 가보자. 아이디어를 냈으니 한번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인바운드부터 유치하자는 주장이지만 상대 국가의 검역 절차 및
그 상대국의 현행 출국 제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현실적인 운용까지는 뭐 난항이 예상이 되죠. 당연하겠죠. 이에 일부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들은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이러지 말고 되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여행사들이 냈으니 이렇게 좀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것마저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아웃바운드 부분이 이미 하나투어에서 뭐 며칠 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안심여행 체크리스트를 선보이면서 아웃바운드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인바운드 부분 역시 여행사의 능동적인 해법 모색이 시작돼서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 가만히 있어서 뭐 코로나 끝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제는요. 이거는 여행사도 손해지만 국가도 손해예요. 이 인력 지금 다 다 퇴사하고 그러면 문 닫고 그러면 이 인력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낼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여행사들, 여행업체에서 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면 이거를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되는 방향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를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탐 항공이 중단됐던 미국과 페루 노선 운항 재개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와 리마를 연결하는 노선은 12월 2일부터 매일 운항 시작했고요. 뉴욕과 리마, 그리고 리마와 로스안젤레스, 그리고 연결 노선은 11월 3일부터 주 3회 운항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발표와 함께 이루어진 운항 재개를 통해 라탐 항공은 탑승률을 9월에는 예년 대비 20%, 10월에는 25%까지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이며 11월에는 33%까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페루행 항공편 탑승한 모든 승객은요, 안면보호대, 마스크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페루 입국 시에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건강상태 확인서, 뭐 자가격리 서약서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준비를 하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페루까지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뭐 미국 쪽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인근의 또 남미 지역도 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또 항공은 어찌됐든 다시 재개를 좀 해야 되겠죠. 진에어도 국내 상공을 일주하는 관광 비행 상품 선보였습니다. 오는 14일 인천 출발해서 광주, 제주, 부산, 대구, 다시 인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1시간 40분 정도 하고,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도 낮춰서 승객들 밑에 가까이 보게끔 한다는 겁니다. 비행 상품은 클룩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 예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 제주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등등 해서 에어부산 이렇게 해서 탑승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전 편이 다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100%는 아니고 한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거는 같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좀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에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에어비앤비 얘기인데요.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코리빙 브랜드 셀립 라이프 앤 스테이,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요, 셀립 라이프 앤 스테이라는 곳인데, 여기와 손잡고 장기 숙박과 공유 숙박 서비스가 결합된 공유 숙박 혼합형 리빙,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공식 파트너십을 계약을 했어요. 두 업체가. 자, 셀립술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행객 등을 위한 공유 숙박을 적절히 배합하는 신개념 서비스를 표방하는 거라고 해요. 자, 셀립의 첫 번째 지점인 셀립술라는 지난해 12월 문을 열어서 호텔과
집사이 새로운 방식의 유연한 리빙 형태를 실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종묘의 서쪽에 위치한 셀립술라는 조선시대 궁궐 근처에 설치된 길인, 그러니까 그 궁궐 근처에 설치 있는 길인데 술락길에서 따온 술라를 지점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요. 자, 셀립술라는 전체 객실 중 일정 비율은 장기 숙박의 리빙 용도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은 여행객을 위한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에어비앤비의 그런 숙소로 사용하고 하나는 이제 장기 숙박객들을 위한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 제공뿐 아니라 장기 숙박 예정자들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해 며칠간 살아보고 경험해 보면서 더 오래 살아볼 곳인지 판단하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가 출장 등의 이유로 방을 비울 때 셀립에 맡기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장기 숙박 사용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셀립술라는 최근 어려워진 숙박 시장의 환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어비앤비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단기 숙박, 그다음에 하나는 장기 숙박, 그렇게 하는데 장기 숙박자들이 먼저 이용을 해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들면 뭐 더 사용하거나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뭐 방을 비울 때 이걸 그냥 비워서 비우는 동안 비용은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울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워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원래 묵었던 사람이 또 비용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에 뭐 이렇게 들으시면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유럽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조금 보수적 성향, 그러니까 특히 공유 문화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뭐 나라들이나 도시 이런 데서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이런 다양한 또 체험 상품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랑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에어비앤비의 그 전략, 그다음에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참고하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여행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이번 주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 11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게시판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